중 김연경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사실은 되게 스카이 김동사님 너무 좋아했었는데 제가 이제 전업한 지 이제 반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어, 전업하자마자 이제 거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렇게 만나뵐 기회가 거의 잘 없더라고요. 음, 랠리도 없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인사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제 뉴스킴 부부의 세계라는 내용인데요. 너무 이거 유명한 드라마이신 거 아시죠? 부부의 세계. 그래서 제가 이걸 정하게 된 거는 저도 사실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유명하신 최성화 사장님이 제 와이프인데 엄청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부 사업을 진행하게 됨에까지 있어서 사실은 되게 쉬운 길만 아니었었거든요. 되게 부부 간의 관계도 안 좋아질 때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저는 지금 부부 사업을 하고 있고 행복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 스토리 위주로 좀 얘기 드리려고 하니까 좀 편안하게 진짜 부부의 세계 드라마 한 편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첫 장은 보통 이걸로 얘기 드리는데 선입견 편견이라는 단어 많이 아시잖아요. 저희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되게 많이 걸림돌이 되는 단어인데 제가 책에서 본 걸로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진화를 위한 이제 생존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맘모스 이제 예전 우리 인류가 이런 맘모스 우리보다 큰 동물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보다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게 이제 생존을 위한 본능인데 그런 것들이 편견의 일종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선입견 편견이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라볼 때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제 80년도쯤에 들어올 때 그런 불법 형태로 들어온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테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생존을 위해서 이걸 피해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하지만 또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인류는 또 이제 그런 편견을 극복하고 이제 이런 큰 동물들 도망다니진 않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자의 길을 걸으면서 저희에게 다 증명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당연히 편견은 우리 극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사장님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또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에 되게 강한 그 가족 환경에서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족 환경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부터 얘기 드리면은 저희 아버지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부산고등법원장까지 하시고 퇴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한 길에선 되게 최고점까지 가신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또 하나 또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서울법대 그 당시에 수석 입학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어머니께서 저희 형제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버지만큼만 공부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저희 진짜 막 노발대발 막 깜짝 놀라고 이랬었거든요. 아무튼 엄청나신 분이셨고 또 어머니께서는 이제 이대 나오신 분이세요. 이제 한 30년, 4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사실 여자가 대학 가는 것도 힘든 시기였는데 이화 여자면은 엄청난 학벌이시고 엄청 고우세요. 그리고 큰형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를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서 뭐 전교 뭐 5등 밖으로 나간 적이 없고 수능도 0.5% 그러면서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이제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우리나라에 그래도 제일 좋은 회사라고는 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해외 마케팅 부서에 있으면서 뉴질랜드 주재원까지 갔다 오고 이제 작년에 한국 들어와서 이제 조카 한 명 이렇게 데리고 엄청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저희 큰 형수님도 이화여대 나오셨어요. 이거 이제 작은 형은 진짜 공부를 엄청 잘했거든요. 부산과학고등학교 출신인데 과학고등학교가 아마 90명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아마 공부 제일 잘하는 9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가는 건데 작은 형이 그렇게 갔고 또 서울대학교 나왔고 작은 형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안 풀려서 지금 이제 세종시에서 학원 강사를 하시고 있는데 또 이런 학벌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페이나 이렇게 생활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족 환경에서 살아온 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큰 형이나 작은 형,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이제 같은 데서 다니다 보니까는 입학 전에 이미 저희 다 알고 계세요. 선생님들이. 아버지 어떤 분이시고, 큰 형 누구고, 작은 형 누구고, 이렇다 보니까는 저한테 엄청난 이런 편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저 되게 노는 것 되게 좋아했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했고, 운동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그렇다고 또 제가 어떻게 보면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반에서 5등? 정규 한 50등 내외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집에서는 뭐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만족도를 못 줬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사람을 볼 때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 안 보고 편견을 없이 보려고 많이 노력하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어찌됐든 빨리 도망을 가야겠다, 이 집에서. 그래서 선택한 게 고3 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홍대학교라는 데 갈 수 있게 되었고,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웬만한 대학교에 가면은 집에서 안 보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3 때 엄청 열심히 해서 홍대를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대 건축학과를 갔었고요. 학교 생활은 되게 평범했어요. 대학교 생활은 남들과 똑같이. 저희 아버지의 직책을 보시고 되게 뭐 부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월급은 한정적이었고, 뭐 남들과 똑같이 제가 이제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은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비행기표 같은 거 끊고 또 약간 지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또 이렇게 제 학과가 건축학과다 보니까는 이런 전시회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건축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르셀로나의 엘리사바 대학원이라는 데에 가서 이제 대학원 생활까지 했었죠. 석사까지 했었는데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많이 놀았고 그래도 다양한 친구들 만나게 되니까 그런 시선이 엄청 넓어지더라고요. 진짜 문화를 경험하면서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렇다고 논 것만은 아니었고 이렇게 또 끝에 사진 보시면은 또 이렇게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했었고, 이때 느꼈던 건 사실은 그래서 미래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즐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생각도 넓힐 수 있었고, 뭐 정말 즐기면서 사는 게 정말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취업을 했고, 제가 한 6년, 7년 정도는 이제 유명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 한 작품들이거든요. 뭐 단독주택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이렇게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하는 이런 좀 유명한 건물들도 설계를 같이 했었고, 제가 팀장으로 해서 제가 거의 디자인 다 한 것들도 있어요, 이 중에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즐겁게 다녔던 시기인데, 사실 이때 제가 처음 한국 들어와서 받은 월급이 8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건축 설계판이 약간 이런 박봉인 게 되게 일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일이 재밌었고, 또 언젠가는 제 사무실을 내가 열어서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때 한번 또 생각했던 건, 제가 나중에 이제 사무실 이제 차리게 되면은 저 건축 일은 너무 좋고 좋은 일인데, 또 후배나 이제 뭐 선배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일을 선택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없게 나는 사무실 차리면은 조금 더 복지가 좋은 회사를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건축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있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 뉴스킨의 선의의 힘? 이런 것들이랑 맞물려서 뉴스킨을 선택하는데 좀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2년 전 2018년에 이제 제 사무실 드디어 열게 되었고요. 그래서 꿈에 되게 한 걸음 다가선 것 같았어요, 이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건 제가 처음으로 작품한 이제 단독주택이고요. 이때 건축주가 저희 대학교 후배예요. 대학교 후배는 이제 건축 설계를 안 하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부동산 일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돈을 잘 벌었는지 이제 한 6년, 7년 지나서는 후배는 건축주가 되고 저는 건축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때부터 약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도 빨리 돈을 벌어서 우리 집을 짓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경제적인 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였고, 이것도 이제 제가 아파트 펜트하우스 설계했던 건데, 제 일을 하면서 제가 좋았던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저한테 책임감이 되게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제가 하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너가 되다 보니까 제가 모든 선택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그런 책임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 질 수 있던 이런 시간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건축 일을 좋아하게 됐나, 하게 됐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는 정말 재밌고 좋아하는 일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았지만은 평생 동안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경제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은 계속 해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일이었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또 이 일 같은 경우에 평생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해외 유명한 건축가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죽을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평생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꾸준히 성장 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이제 프리츠커 상이라고 건축계 노벨상 같은 게 있는데, 그 상을 받으신 분이 이제 90세거든요. 그러면 정말 90세까지 성장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성장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또 좋은 공간이랑 뭐 좋은 곳을 봐야지 저에게 영감을 주는 거니까 노는 게 공부가 된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해줘서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고, 명예롭다고 생각했고, 또 여기서 또 저랑 세대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신사의 품격, 그 다음에 겨울연가의 배용준 씨, 그분들이 하시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농담으로 저도 자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뭐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즐거워서 24시간이 즐겁던 나날들이었어요, 이때가. 그리고 2015년에 또 이제 12월 달에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제 가치관은 제 이 건축 일로서 어느 정도 이제 이뤄놓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송화 상장이랑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제 예상보다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 좀 그렇다고 속도 위반은 아니었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되게 행복한 나날에서 지냈는데, 이때 제가 처음 들었던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선택해서 만들어진 첫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선택을 해서,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자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태어났는데 이제 저희 가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름, 제가 선택해서 만들어진 가족은 처음이었다 생각했고, 그래서 더 책임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저희 첫 아이가 생겨 되었고,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그 책임감이란 게 더 엄청나게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아이는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저인 거잖아요. 아버지가 저인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줘야겠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면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뉴스킨을 만나기 전까지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뉴스킨을 만나고 나서 이제 어떤 부부의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드려보겠습니다. 이 곡선이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처음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곡선이 의미하는 게 제가 이제 뉴스킨을 처음 접하고부터 제 감정 곡선이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와이프가 뉴스킨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전 반대 안 했었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엄청 부정의 나락으로 빠졌다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말 부부 전업을 해서 정말 열심히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나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뉴스킨의 겉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안에서 들어왔을 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에 대해서 다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송하 사장님이 이제 이때 이제 뉴스킨 처음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거든요. 이 사진 혹시 강의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현경 사장님이 이제 송하 사장님한테 보상을 풀러 왔었거든요. 한 1년 정도 한참 구애를 했었어요. 이제 같이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송하 사장님 이 당시만 해도 이제 한 임신 3개월 정도 됐었는데 약간 우울증이 있을 때거든요. 근데 현경 사장님이 항상 오면서 송하 사장님 항상 즐거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뉴스킨 사업이 뭐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때 이제
송하상이 이제 강의에서 얘기하는 게 똑똑한 신랑을 불러와서 보상 구조를 풀어줬는데 신랑이 하라고 해서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저 그때 보상 전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냥 이해를 못했다기보다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되게 와이프가 즐거워하는 모습 자체가 좋아서 그냥 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와이프가 기분 좋게 와이프 친구 제주도에 있는 프로스펙터를 만나러 같이 여행도 가고 또 이제 저희 스폰서 사장님 홍준 현경 사장님이랑 같이 제주도에 만나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면서 사람이 되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송하 사장님이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그냥 뉴스킨 좋네. 사실 어떤 남편도 와이프가 불행하길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또 초창기다 보니까는 대문 날 사람이 필요하면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대문 연습한다고 저한테 대문도 해주고 그럼 저도 되게 멋있어지는 것 같고 피부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고 또 이제 뭐 독서 미팅 하는데 가끔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보던 경제 서적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파이프라인의 우하나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생각을 하기보다 제가 이 당시 이제 막 사무실 오픈했을 때다 보니까는 이런 점들 저 생각하면은 내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되게 좋았던 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와이프가 임신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점점 만삭이 되어 가면서 저도 이제 사무실 오픈한 지 이제 몇 개월뿐이 되지 않아서 바쁠 때였는데 여기에 가보니까는 저 와이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임신 중에 와이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뉴스킨 사업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괜찮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조금씩 실제적으로 불편함들이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저한테.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사무실이 저 10분 거리에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임신하면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제 뭐 아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약간 불편했었고 사실 또 이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였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송화 사장님이 시스템에 나가야 된다고 이제 일산에서 이제 선릉까지 한 자동차로 1시간 좀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시스템에 항상 참석해야 된다면서 차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하철로 타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와이프가 임신한 와이프를 지하철로 데려다 주지 못할 망정 또 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게 되었고 또 이제 선릉역으로 갔다가 제 사무실로 오게 되면은 그 왔다 갔다 시간만 해도 저한테는 2시간, 3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싫었던 건 아닌데 그 왔다 갔다의 그 시간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뉴스킨에 이제 점점 빠지다 보니까는 이제 가족과의 시간보다는 뉴스킨에 대한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저도 친구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제 지인들을 만나는 것보다 이제 저 스폰서 사장님이나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 뉴스킨 사업자들과의 이런 모임이 많아지고 제 지인들과의 이제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런 것도 조금 싫었고 그다음 어떻게 보면 조금 사업 설명을 들으면 조금 불편했어요. 저는 되게 열심히 살았었고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었는데 여기 이제 뉴스킨의 사업 설명을 듣고 나면 제가 뭔가 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불편한 내용들이 있었고 사실 이것도 컸었죠. 이제 소득을 이때는 저한테 커미션을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와이프가 얼마에 받는지. 그러면서 뉴스킨 제품은 조금씩 계속 늘어난 거예요. 원래 송화 사장이 한 8년 정도 매니아로 사용했었는데 그 결혼하면서 그 정도 쓰는 건 알고 있었는데 뉴스킨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출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불편함이 생기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이제 좀 큰 사건이 저한테는 30일 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30일 됐을 때 이제 랠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첫 참석한 랠리였어요. 근데 참석하게 된 게 이제 송화 사장님께서 이제 루비 핀 인정 무대에 이제 올라가야 된다고 저한테 이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도 사실은 이제 그때는 이제 아기를 장모님이 맡아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알겠다고 했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이제 장모님께서 이제 급하게 일이 생기셔가지고 그때 아이를 못 봐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30일 됐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저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대인 것 같으니까 내가 아이를 볼 테니까 갔다 와라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꼭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핀 인정인데 이제 나도 이제 공동자로 등록을 했고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30일 된 아기를 어, 와이프 친구의 어머니한테 맡기고 갔어요. 경주에, 저희 서울에. 그래서 그때 되게 저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진짜 약간 제 사고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판단이었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가긴 갔었고, 그러면서 지금 사진에서 이렇게 되게 웃고 있는데 진짜 속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이때가 제일 부정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생각 들었던 거는 사실은 와이프가 이 정도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대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건축 일을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어서 제가 원래는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었고 제가 재밌어 보이는 일만 하려고 했었는데 진짜 이때부터 평상시에 다르게 들어온 일들 전부 다 받아서 하기 했거든요. 제가 하기 싫었던 일들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제가 한 달 동안 일로 치면 한 7개, 8개 프로젝트에 돌린 것 같아요, 혼자서. 그러면서 진짜 한 달 동안 한두 달 주말도 쉬지 않고 거의 새벽까지 일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와이프가 그때 약간 좀 뒷바라지를 해주길 전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와이프는 아기를 데리고 이제 나 그러면은 친정에 가야 돼. 나 뉴스킨 사업해야 되니까 친정에 가 있을게 이러면서 친정에 가게 되었고 그게 안산이었는데 그 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갈 때까지. 두 번째 또 사건이 이제 이때가 이제 저희 유주가 한 100일 정도 됐을 때인데 이제 연말이었었거든요. 이제 고열로 저희 이제 유주가 입원하게 되었었는데 이때 딱 저희 팀에서 진행하는 연말 파티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또 여기에 이제 파트너 사장님의 프로스펙터 분이 처음 참석한 자리라고 자기가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그런 중요성을 잘 모르니까는 사실은 제가 아이를 보고 와이프가 갔다 올 수도 있는 일인데 당연한 건데 어떻게 아이를 놔두고 갈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그래서 이러면서 진짜 뉴스킨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난 진짜 태어난 아이와 가족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을 더 하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새벽같이 일을 했고 근데 그럴수록 가족과 시간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와이프는 뉴스킨 사업을 해서 이제 친정으로 갔고 그러면서 진짜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던 시간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근데 그때는 진짜 이게 저한테는 다 뉴스킨 때문인 것 같아요. 와이프가 뉴스킨 안 했으면 다 일어나지 않았을 일 같았는데 그러면서 진짜 이때부터 시스템도 잘 참석을 안 하게 됐고 랠리도 가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또 석세스트리 와이프가 달성했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여기도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뭐 석세스 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 뭐 공짜로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때 얘기 막말로 한 거는 그냥 공짜로 간 것도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원하는 여행을 갈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도 하면서 되게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석세스트리를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비전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석세스트리에서. 사실 이런 여행의 규모나 스케일, 뭐 회사에서 주는 그런 걸 떠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오는 여행이잖아요. 석세스 트립이라는 게 어떻게 그 기준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기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프가 하는 뉴스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 분명히 성공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는데 프랜차이즈 좀 이제 한 6개월 1년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축하해주는 자리에 갔는데 뭐 백종원이 와서 저한테 축하해주고 뭐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같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 너무 잘한다 축하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옆에서 주변 사람이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것 같으세요? 저는 되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때부터 뉴스킨 사업이 아닌 와이프가 하는 뉴스킨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부터 이때부터 이제 전 시스템 참석하고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누구의 탓도 아니고 이제 나로부터 문제점을 찾아가 보자. 이건 뉴스킨 탓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집에서 사실은 혼자서 그냥 되게 편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는 뉴스킨 사업을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혼자서 그 밤에 애를 재우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아이를 보고 그런 시간에 비하면 저는 너무 편하게 일했던 거죠.
그리고 잠자리도 저는 혼자 잤으니까는 너무 편했는데 이제 여기 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계시면 아실 테지만은 와이프 같은 경우는 항상 선잠자면서 이제 100일, 200일 안 된 아이를 항상 새벽에 깨워서 분유를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했을 테고 또 저는 일산 합정이 1시간 정도의 거리였다고 치면은 안산에서 성남 1시간 30분이었거든요. 그 거리를 항상 왔다 갔다 했어요, 와이프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 사실 그냥 다 탓인 거였죠. 뉴스킨 탓이었던 거죠. 다 서로가 열심히 살았던 건데. 그리고 또 저한테는 제 소득은 어떻게 보면 건축 프로젝트 단위여서 소득이 되게 불규칙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 약 커미션을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늘어가면서 소득이 되게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낫다고 생각했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재오픈을 했는데, 친한 지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 경쟁자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싫었는데, 와이프한테는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 팀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걸 봤고, 제일 큰 거는 제가 그렇게 부정에 쌓여 있으니까는 내가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에 쌓여 있었고, 와이프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뉴스킨 탓이 아니었구나, 내 탓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신점검을 하게 되었고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제가 다 이제 참석했던 시스템들이고요. 이제 저희 팀에서 하는 워크샵도 갔었고, 여기 글로벌 컨벤션도 갔다 왔었거든요. 저희 이제 한 일주일 넘게 시간을 빼서 갔다 왔었는데 여기서 되게 비전을 본 것 같아요. 정말 이 사업이 진짜구나, 이 회사 진짜구나, 사업하는 사람들 진짜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고, 내년엔 저희 이제 글로벌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꼭 생기면은 안 가신 분들은 꼭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진짜 꼭 가서 비전을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리고 이렇게 연말 파티도 참석하고 랠리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었거든요. 워크샵 가고 또 동방성 랠리 이런 것들도 가면서 진짜 1년 정도 이제 사업을 뉴스킨 내에서 검토를 했어요. 투잡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런 팀 문화가 너무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4월부터 제가 전업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년 동안 검토한 내용들에 대해서 왜 뉴스킨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그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일 먼저 이건 너무 유명한 표잖아요. 이게 저도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제 현금 흐름 사분면과 인생의 5 타입이라는 건데 이 내용들은 다 아시니까는 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이제 모든 직장은 이 4개 안에 들어가는데 제가 처음 이 글을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의 꿈을 가지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거든요. 이제 이 사분면, S4분면 사는 사람들은 뭐 이 4분면 봉급 생활하면서 임원이 가는 게 꿈이고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더 높은 소득 그리고 프랜차이즈 몇 개 더 하게 되면 그렇게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거 아니면은 또 봉급 생활 통해서 월급을 모아서 아파트에 사거나 뭐 건물을 사서 약간의 투자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 정도가 꿈이 아닐까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 정도 살아야겠구나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가 B나 I의 4분면에 사는 사람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꿈꾸니 못 꾸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5 타입에서도 사실 타입 1의 삶을 살다가 타입 4의 삶을 사는 거 그냥 너무 평범한 사람들 이상적으로 꿈꿀 수 있는 삶이잖아요. 전문직으로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제 노년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살자. 그런 거 되게 너무 안정적이게 생각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걸 다 이제 깨부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B4분면 넘어갈 수 있다 그러고 건강 및 행복 친구 기부 봉사 이런 것들 다 가능하대요. 그러면서 알아보게 되었고 사실 저희 ESBI 4분면 이제 자기의 지인들 적어보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그랬을 때 전 특이하게도 B 4분면, I 4분면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은 B 4분면 넘어가는 방법이 3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3개가 뭐가 있냐고 했을 때 처음 자기가 스스로 만든다, 시스템을 만든다, 아니면 시스템을 산다, 아니면은 시스템을 편승한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는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물려받는다.
주변에 제 약간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냥 자기가 부모님이 하시던 그런 사업체를 물려받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비사부면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삶을 살면서 사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몰랐을 때는 저는 당연히 못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친구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선택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가져다 줄 어떻게 보면 이 비사부면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확률 높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되게 쉽지는 않다. 당연 가장 쉬운 일이지 이걸 넘어가는 일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일 자체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 삶 자체가 주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많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저희 회사가 주는 이제 사명과 비전과 가치인데 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비전이거든요.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플랫폼인데 요즘 플랫폼 사업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과 그것을 줄 수 있는 회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플랫폼 사업인데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과 그걸 해줄 수 있는 사회에 연결시켜주는 우리 일 그러면서 이게 진짜 누군가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나온 4차 산업혁명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되게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일은 어떻게 보면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고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AI가 나타나서 난 뉴스킨 쓰고 예뻐졌어. 난 뉴스킨 쓰면서 너무 잘 살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해주진 않잖아요. 뉴스킨 제품이 왜 좋은지 설명해 줄 수 있고 너의 피부에 어떤 것들이 더 어울린가 그런 것들 설명해 줄 수 있지만은 경험을 공유해 주진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게 저희 사업의 핵심이라 생각해서 당연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얼마 뒤엔 또 그런 AI 같은 내년에 베라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그 베라를 통해서 저희 사업이 어떻게 더 확장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되게 엄청 기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품력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있었는데 저 약간 노는 거 좋아하고 가끔 술도 좋아하는데 얼굴이 엄청 이렇게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갈바닉이랑 180도 루미스도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원래 와이프가 저한테는 턱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제 이 끝이 제 뼈인 줄 알았는데 갈바닉 루미스카이 통해서 이제 턱이 나타났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이게 결혼 2년 차인가? 제 결혼 선물로 와이프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준 건데 진짜 얼굴은 엄청나게 행복해 보이는데 저 몸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또 이제 TR90과 TR9 열심히 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바디 프로필 찍었는데 제가 완전히 원하는 몸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나왔고 이제 이것보다 더 좋은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즘 또 TR9랑 TR9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 그래서 진짜 제품력이 너무 좋은 거죠. 나부터 젊고 건강해지면은 그냥 거기에 대한 제품에 대한 믿음이 저한테 스스로 생기고 그냥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걸 통해서 그냥 소개가 나니까는 정말 괜찮은 일이라 생각했고 또 하나는 독서 미팅 한 것도 저 되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 원래 1년에 한두 권 책 읽는 사람이었는데 독서 미팅이라는 이런 강제성은 있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삶의 본질도 생각하고 트렌드도 있는데 이건 제가 인스타에 올린 건데 이제 1월부터 이제 한 6월 정도까지거든요. 한 20권 정도 읽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6개월 동안 20년치, 10년치, 20년치 책을 다 읽은 거죠. 이런 시간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이거는 저희 이제 작년 연말 랠리에서 블랙라이트 공연했던 모습이고 그 밑에는 이제 저희 현경 홍준사장님 PA 이제 핀 인증 무대 이제 축하해주는 무대도 준비했었고 오른쪽 또 이제 SBA 워크샵 갔을 때 열심히 준비했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통해서 진짜 있으면서 사람들이 전 무엇이든 진짜 즐기고 함께하는 문화 이런 팀십 이런 것들이 진짜 좋아서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봤거든요. 뉴스킨도 너무 재밌고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뉴스킨
당연히 평생 할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뉴스킨은 꾸준히 성장 가능한 게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건축이 사실 노는 게 공부가 됐다면은 저희는 젊고 건강해지면은 그게 일인 거고 저희한테는. 그리고 누군가의 공간을 제공했다면은 저희는 진짜 누군가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고, 명예로울 수 있고, 또 이제 신영태 사장님, 김대원 사장님 너무 멋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고, 생각해보면 결국 건축을 선택한 이유들도 뉴스킨도 더 만족시켜줄 수 있으니까 저는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뉴스킨 전업을 하기로. 그래서 이제 전업을 하기로 선택하고 돼서 제가 어떤 일을 했다면, 제일 처음 이제 본 거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첫날 이제 처음 한 일주일 정도 됐을 텐데, 시스템에 되게 많이 참석했었는데 되게 많은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뉴스킨이 사람 만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빨리 사업을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하고 이렇게 이 정도만 있는 거였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못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리더 사장님들께서 엄청나게 고생하셔서 만든 시스템들을 알게 되었고, 진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와이프는 그 모든 것도 혼자서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감사하게 되었고, 진짜 빨리 나도 동행할 수 있게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할 일들 하나씩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말 저 전단지도 매일 돌리기 시작했고,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양자기도 돌리고, 뭐 이제 지인 만나가지고 제가 대문도 하거든요. 대문도 하면서 사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 지인들한테 되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와, 힘들지 않냐, 너 어떻게 이런 걸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하는 행동들이 어떤 가치인지를 알기 때문에 전 다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건물주가 건물을 청소하는데 건물 청소한다고 되게 하찮게 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건물을 관리하는 거고, 당연히 그런 생각했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혀 하찮지도 않고 저한테는 너무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부 사업이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일. 이거 저희 이제 SBA 워크샵, SBA 핀인정 무대 사진 보고 제가 그린 건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부부가 다른 일을 하면은 서로가 생각을 맞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평행선에 산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엔 몰랐었는데 막상 부부 사업자를 해보니까 알게 된 거. 진짜 평행선이었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멀어지기만 하고 서로가 중요하고, 그냥 밤에 와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야기가 깊지가 않아요. 그냥 삶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우리 어떻게 살까,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오늘 힘들었던 이야기, 내일 또 무슨 일을 할까, 그 정도의 이야기지. 지금은 진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진짜 저희 많은 꿈들을 이야기하고, 저희 딸은 어떻게 키울지, 저희 부모님들하고 어떻게 할지 진짜 많은 꿈들을 이야기하면서 다툼은 더 많아졌거든요, 사실은. 서로 생각을 이제 사실은 서로 생각 공유할 일이 없었으니까 싸울 일이 없었는데, 부부 사업을 하면서 다툼은 더 많아졌지만은 그 다툼이 아닌 거라서 너무 좋고, 그러면서 정말 한 방향 정렬되어 가는 것 같은 이 시간도 정말 좋아요. 그 또 좋은 일들 또 보면은, 이건 제가 이제 전업하고 나서 4월 달에 이제 제주도에 갔을 때인데, 제주도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 계신데 저희 와이프 친구거든요. 제가 이제 전업하고 이제 약간 헛헛하니까 와이프가 놀러 가라고 했는데,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거죠. 이제 여기도 부부 사업자인데 와이프의 친구 집에 남편이 혼자 놀러 가요.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와이프 친구의 남편이랑 뉴스킨 이야기를 밤새도록 하는 거, 그런 거 상상하면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말 다른 일에서 상상도 못했을 일 같은데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음날 이제 또 와이프 친구와 커피를 마시면서 진짜 우리 뉴스킨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저 진짜 가족과 함께 하고 싶었었거든요. 정말 함께 해준 아빠가 돼주고 싶었고, 그런 아빠 되기에 노력하는데 뉴스킨 사업하면서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 가족이 왜 함께 다녀?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삶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제가 사무실 다닐 때 제가 아기를 데리고 가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프로스펙터 만나러 갔는데 아기 데리고 간다고 뭐라고 하는 프로스펙터 아무도 없고요. 데모하러 갈 때 아기 이렇게 같이 간다고 해서 뭐 싫어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가끔 저희끼리 이제 집중해야 될 때는 이제 뭐 어린이집에 맡기긴 하지만은
갈 수 있는 데는 항상 다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다니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가족도 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유주한테 또래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운전을 이제 장거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딸이랑 와이프랑 이렇게 뒤에서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진짜. 그래서 이 운전 시간 3시간, 4시간, 저 또 집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제천, 광주 프로스펙트들이 또 전국에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와이프가. 근데 이런 데 다니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와이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제가 같이 있으니까는 정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사업을 통해서 진짜 이런 제가 느끼는 행복들, 이런 것들 나눌 수 있는 이런 뉴스킨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혹시 뉴스킨 하면서 누군가를 위한다는 마음 아세요? 제가 되게 개인적인 사람이라서 뭐 누군가를 뭐 위한다 이런 마음이 되게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까 보여줬던 사진처럼 저희 스폰서 사장님 이제 PA 인정 무대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저희 거의 맨 앞에 나서서 공연 기획, 우역 사장님이랑 같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 밑에는 이제 하나 제업 사장님인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제어보다 훨씬 먼저 이제 부부 전업을 하셔서 사업을 했는데, EBP 달성됐을 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저 눈물 거의 뭐 안구 건조증이라는 얘기 들을 만큼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파트너 사장님 피넌 무대에 진짜 눈물이 나고, 저희 이번에 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팀 이하로 이제 라이팅 팀에서 같이 석세스 트립 이제 준비해서 따로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처음 오시는 파트너 사장님들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런 선물도 준비하고, 정말 석세스 트립 우리가 느꼈던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그런 위안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뉴스캠을 통해서 정말 선의의 힘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제가 이제 건축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는 하거든요. 저 만약에 혼자 살았으면 건축 계속 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가족이 생기고 딸이 생기면서 제가 원하는 가족의 모습을 한 건축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전업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 뉴스킨에선 진짜 닮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있는 신영태 채숙기 사장님, 최고 워너비 부부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따님 그 신영태 사장님, 신승현 사장님 요즘 모습 보면은 제가 원하는 딸과의 모습 같아요. 진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고, 현경 홍준 사장님 저 요즘 티업 엄청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뭐 31세에 제가 알던 와이프의 알던 동생인데 이미 경제 플랜이 끝났다. 그러면서 진짜 그때는 제 알던 동생이었는데 지금 너무 따르고 싶고 리더의 모습을 바꿔가는 이런 성장하는 이런 일이다. 진짜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승진소 회장님 너무 좋고 영웅 선우사님도 좋고, 진짜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서 진짜 이 일이 요즘 너무 너무 즐겁습니다.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상상 많이 하지 않나요? 어릴 때 저희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성공하면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집 지어서 모여서 살자. 너 뭐 여기 살고 난 여기 살고 막 이런 상상. 또 저희 또 건축가라서 그런 상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허황된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같이 성공하기도 어렵거니와 같이 성공했다고 같이 사는 게 또 좋을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친구들끼리라도. 우리 그냥 떨어져서 살자 우리끼리. 그런 되게 말이 많았는데, 뉴스킨 하면은 진짜 꿈이 이뤄질 것 같아요. 저희 진짜 파트너 사장님 못 봐서 안 다리고 스폰서 사장님 못 봐서 안 다리잖아요. 정말 같이 있고 싶어서 달리고. 그러면서 진짜 경제적으로 같이 성공하게 되면은 정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꿈꾸는 가장 1번이 뉴스킨 타운 만드는 거고요. 제가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뉴스킨을 전업한 게 4월이었는데 진짜 요즘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각자가 각자의 Y를 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정말 뭐 가족과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저처럼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 때문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시작할 텐데 진짜 뉴스킨 제대로 하고 정말 몰두해서 하게 되면은 진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진짜 원래는 혼자 살 때 꿈꾸는 삶을 살았거든요. 정말 좋은 건축가가 되어야지, 멋있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했는데 뉴스킨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거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은 가족과 항상 함께 다니면서 그 시간을 얻었고, 근데 지금 그때 상상하지 못했던 진짜 지금은 더 많은 가족들과 함께하고 그때 상상하지 않았던 더 큰 꿈을 꾸면서 살게 되었거든요. 정말 진짜. 그래서 무엇을 상상하든 사장님이 더 많은 것들 무조건 가져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이거 저 한 마지막인데 이건 뭔지 아시죠? 저희 할 때 사업 설명할 때 쓰는 건데 저는 요즘 이거 사업 설명할 때 제 나이가 39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은. 근데 저 이제 한 120살 때까지라고 치면은 지금 한 80년 남았어요. 근데 이 시간 너무 설레이지 않으세요? 저희가 본 뉴스킨이 진짜고 그렇다면은 이 시간이 진짜 저 만약에 100살까지 살면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경제 플랜 끝냈고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울 텐데 앞으로 삶이 진짜 너무 기대되고 저희 정말 오래 살고 싶고 이건 마지막입니다. 이제 부부의 세계라서 그냥 저 부부의 세계 안 봤는데 거기 명언 치니까 이거 나오더라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걸 잊어버리면 아빠처럼 멍청한 짓을 하게 돼. 근데 이 글을 보면서 저희 이제 창립자이신 브레이크 로니 분이 하신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진용하는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항상 당신에게 가족이 우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족으로 두세요. 경제생활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성취를 하는 동안에도 당신의 가족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와닿아서 이걸 마지막으로 놓고 정말로 혹시라도 저같이 뭔가 배우자나 지인의 이렇게 뉴스킨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 계시다면 조금 더 이해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혹시라도 이제 반대를 하시는 지인이나 그 친지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뉴스킨 사업이 자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더 열심히 더 보여주는 사업으로서 리크루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우리가 이 뉴스킨을 통해서 박준호 사장님을 엄청난 스토리를 들으면서 엄청난 집안의 스펙과 네, 저 홍대 오빠를 만났는데요. 정말 우리가 뉴스킨을 통해서 꿈을 만나게 되고 또 꿈을 실현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강의가 아니었나 싶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스카이 사장님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준호 사장님. 그래서 저희가 함께 사장님과 함께 애프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아직 나가시지 마시고요. 네, 박상우 사장님 애프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성입니다. 박상기 이기한 진행입니다. 오늘 강의 박준호 사장님 말씀으로만 엄청 많이 들었던 선생님 남편분들이 들었는데 진짜 대단하시구나를 한 번 더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화면부터 공부의 세계 거기서도 집중을 엄청나게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좋았던 부분도 있고 스토리를 들으면서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누고 같이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시는데 이분의 분들도 긍정과 부정을 막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장님은 편견이랑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정말 많이 와닿았고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편견 없이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었고요. 또 다르게 느꼈던 점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위에 스폰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가깝게 있고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눈에 보이는 게 더욱더 큰 비전이랑 가치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의 목표. 네. 네,
네, 마지막에 제가 거의 다 했는데 마지막 부분만 목소리가 잘 들리나 보네요. 네, 박준호 사장님 앞에 정리를 하다 보면 박준호 사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 같고 리더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게 정말 경험에서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나이도표 딱 보여주시면서 정말 설레이지 않으세요? 할 때 그 설레임이 진짜 와 닿았거든요. 그런 설레임을 나도 느끼려면 진짜 오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 번 더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 감사합니다. 앞에 좀 잘 안 들렸다고 했지만 뒤에 모두 애프터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네, 저희 같이 사시는 분인데 파이팅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애프터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네, 류선주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죠? 네, 네, 저는 유선주이고 제 스폰서님은 박상규, 이지한 사장님입니다. 오늘 박준호 사장님 강의는 전 처음 들었는데 최송화 사장님 강의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양자기 실전표는 저는 거의 달달 외우듯이 보고 있거든요. 너무 잘 이용하고 있는 부부 사업자예요. 저 오늘 처음 뵀죠. 너무 매력 있어서 뭔가 우리 신랑이랑 너무 닮았다, 너무 닮았다 하는데 동갑이네요. 네. 저희 신랑이랑 동갑이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하셨고 와이프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고 뭐 왜 쭉 이렇게 적어 놓은 것 중에 와이프는 혼자 자지 않고 와이프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생각을 저희 신랑도 할까? 좀 했으면 좋겠다. 저거 받아쓰기 좀 해 놨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진호사님 듣고 있죠?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왜 회사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 있잖아요. 저도 지금 제 배경이 준호사님 보이세요? 지금 화장품이 쫙 깔려 있죠. 저는 지금 아모레퍼시픽에 20년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잡으로 지금 저도 EBP까지 왔고 저희 신랑도 지난달에 전업을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희는 아모레퍼시픽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맨날 욕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있었는데 지금 준호사님 말처럼 뉴스키는 계속 그냥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눈을 뜨나가면 파트너 보고 싶고 스폰서 보고 싶고 이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꿈과 같이 저는 가족과 함께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제 꿈은 또 다르게 파트너 사장님들과 집을 짓고 살자 지금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 집 지을 거다. 막 그 얘기를 진짜 매번 하고 있는데 그때 디자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이렇게 와닿는 게 많아가지고 갈바닉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막 젊어지는 그 과정을 지금 겪고 계셨잖아요. 저희 신재사 사장님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화장실이 2개인데 계속 제가 2집 살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쓸 때는 제품도 오래 쓰고 참 편안하게 썼는데 너무 이게 뉴스캔에 눈을 하나씩 떠가면서 갈바닉을 들고 가고 뭘 들고 가고 자꾸 소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호사님처럼 멋진 시스펙을 가진 또 새로운 남자가 태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또 기대에 부풀면서 오늘 진짜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너무나도 지금 부정적이고 만약에 부부 사업을 하지 않는 파트너 사장님들 이분들한테 진짜 적극적으로 사장님 강의를 추천해 드리고 싶다. 와 이거 리크루팅용이다. 부정의 씨앗을 확 걷어줄 수 있는 정말 오늘 명강이었습니다. 아까 눈물이 약간 날랬는데 사장님 얼굴 보면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 애프터 감사합니다. TV에서 나오는 부부의 세계를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냥 풍문으로 들었을 때는 참 부정적인 내용이 아닐까. 오늘 박준호 사장님 강의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너무나 우리가 미래적이고 희망적이고 설레이는 부부의 세계를 가고 있구나. 그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부부 사업자로서 선주 사장님 애프터를 들으면서 정말 또 현실적인 뮤직의 부부의 세계를 또 들었죠. 여기 채팅창에 준호 사장님 저도 갈바니 자꾸 오래 한다고 많이 혼났는데 네 제품 많이 쓰면 네, 부부끼리 또 그런 얘기가 네 오고 가고 합니다. 정말 좋은 강의해주신 우리 준호 사장님에게 제가 마지막 화이팅 메시지 부탁드렸거든요, 사장님. 저희 스카이팀
팬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드리면 될까요? 저 되게 제가 이렇게 화이팅 메시지 드릴 아직 처지가 아니라서 이제 전업 6개월 차인데 정말 진짜 마지막처럼 저 항상 설레었으면 좋겠거든요, 다들. 그 설레이고 행복하다는 게 오늘 뭐 힘들지 말라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할 일 다 하다 보면은 정말 밤에 너무 설레이잖아요. 그리고 그 설레임이 미래도 이어질 테고. 저 운동 얘기 많이 하는데 저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 할 때 항상 숨은 엄청 차거든요. 그거 되게 힘든데 그냥 축구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들 크게 성장하셔가지고 자 스카이 팀도 빨리 곧 부스트 얘기를 안 드렸네요. 이제 내년 1월이잖아요. 진짜 부스트로 진짜 곧 트리플 곧 포스라고 해야 되나? 4배 성장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배 성장.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준호 사장님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